저희 집에서는 제가 집사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콜이 오고 엄마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물리적 노동부터 감정 노동까지 포괄하는. 아빠가 따로 사시는 상태고 할머니랑 계속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었어요.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돌볼 사람이 없고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저에게 넘어오게 된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만 갖고 호명당하는 게 저죠. 비혼이고 계단에서 한번 떨어지셔가지고 간병인을 계속 구하고 간병을 저도 하기도 하고 문의를 하고 정보를 찾아보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무릎을 참다 수술을 하셨어요. 한 달 동안 엄마랑 같이 있었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적화된 이 간병인 선생님들을 보면서 차라리 저분들한테 받았으면 엄마가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가족이 돌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됐을까? 아유, 우리 딸이, 거기는 딸이 정말 막 효라고 하는 거, 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됐을 때는 누군가가 생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계속 신경이 집 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평소처럼 회의를 하는데 소리가 멀리 있는 TV를 보는 것 같은? 평온한 일상에 속할 수가 없게 된 건가? 어디 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쉽게 말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민이 됐었던 것 같아요. 부모 돌봄과 관련된 워크숍을 한두 차례 했었어요. 여러 형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거, 결혼하는 네가 그걸 다 맡아라. 큰딸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고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데 아들은 자기의 책임이라고 별로 느끼지 않는. 그러니까 일찍부터 어떤 문제들이 터지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지 말고 계속 상의하고 역할 분담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의논하면서 해나가야지, 누군가 한 사람이 독박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20대는 혼자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처럼 부모 돌보면서 고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K장녀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한번 났었는데 막 당장 하지 않아도 이 부모님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있잖아요. 부모님과 친척들이 얘기나 하던 와중에 네가 그거 해야지, 이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요구할 때도 있고. 장녀기도 하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결정적으로 부모님도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내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힘들다고 말하거나 하고 싶지 않다, 내 개인적인 일들을 우선하면 주변의 반응이 그래도 키워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공기처럼 되게 미묘한데 압박감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성이 돌보면 아휴, 어떻게 저렇게 아들이 너무 안 됐어, 빨리 결혼해가지고 여성이 돌봤으면 하는. 결혼해서 그 며느리가 그걸 보시라는 건가? 여성인 경우에는 그냥 당연하죠. 효녀다, 아름다운 칭찬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너무 당연한 거야. 누가 거둘 사람도 없는데 부모가 너를 거둔 것처럼. 친구의 어머님이 그랬는데 얘가 모시고 있는데 계속 오빠한테만 그렇게 잘해주고 오빠한테 많은 걸 다 물려주려고 하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너를 맡겨야 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비혼인 딸을 누군가한테 의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봐줄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곳을 둘러봐도 계속 여성이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여성 노인이 돼도 여성이 돌보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아들하고 함께 사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보통 보면 아드님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살고 있어요. 아들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살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걸 잘해서가 아니라 여성들은 자활을 할 줄 알고 자기의 몸을 자기가 건사할 줄 알고 잠새끼 밥을 자기가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남성들은 아마 여성으로 대변되는 누군가가 그걸 해줘야 된다. 그게 딸이든지 아내든지 어머니든지 숭고하기만 생각했지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생활기술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게 문제고, 돌봄이 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상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자꾸 일가족 양립하면서 막 여자들이 돈도 벌고 가정도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여성의 일이라는 게 변함이 없다면 이 돌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돌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여성의 일이라고 해놓고 나서 계속 정책을 만들면 결국 다시 또 도로목으로 여성한테 오는 거예요. 여성의 노동을 감정노동이나 그리고 저임금 노동으로 자꾸 만드는 것 자체는 돌봄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락시키고 더 젠더화시키는 방식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인데 거의 대부분은 가족들이 감당하고 처리해야 되는 구조로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가족들이 있는데도 시간이 없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정보가 없거나 하면 어떻게 하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간접적으로는 이쯤에서 생명을 끊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말을 건네는 게 아닐까? 그 사람이 그래도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나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냥 죽음을 방조하는 게 되잖아요.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야지 자꾸 혈연 가족으로 만들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롭게 연대? 타인의 연대가 계속 필요하고 그거를 좀 인정해주는 지금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공동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계속 법 외의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고 해석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동거 가족이 생기기도 하고 동성애 커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살게 되는 세대별로도 다양한 가족이 생기기도 하고 이혼 가족, 재혼 가족 막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니까 받을 수 없는 혜택에 대해서 계속 나몰라라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기쁘고 슬픈 일들을 많이 겪는데 마지막 순간만큼은 정말 인간적으로 존중받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이 있느냐, 결혼을 했느냐, 자식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이 가진 그런 조건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